얼마 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공습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반인도주의적인 그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했다고 알고 있겠지만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천연가스를 둘러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리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정학적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아래에는 중동이 있고요. 오른쪽 위편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는 유럽이 있고요. 자, 그런데 시리아는 이 중동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 그리고 러시아로 향하는 길목에 시리아가 위치해 있어서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카타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카타르는 원래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아주 작은 국가지만 천연가스 자원 부국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카타르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카타르는 천연가스 자원 부국인데 카타르가 원래 천연가스를 처음 개발했을 때에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개발이 되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바꾼 거죠. 카타르는 한번 유럽으로 수출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카타르가 유럽으로 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에 실어 날라야 되는데 배에 실어 날라보겠습니다.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오만만과 그리고 중동 지역을 거쳐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서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배길이 너무 길다 보니까 배값이 너무 비싸지고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계획을 바꿔서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해서 요르단과 시리아를 거쳐 터키까지 이어지는 가스관을 설치해보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 터키까지만 가스관을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터키에서부터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는 가스관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키까지만 가스관을 설치하게 된다면 카타르의 유럽 천연시장, 유럽 천연가스 시장은 바로 수출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대한 꿈을 품고 카타르는 시리아 정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리아 정부에서는 이 가스관 사업을 단박에 거절을 해버리게 되죠. 시리아 정부가 왜 이 가스관 사업을 거절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로 보면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는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이해관계가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이 오른편에, 이 왼편에 유럽이 있는데요. 유럽은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에서 전체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운데 35%를 러시아로부터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시리아 정부가 만약 이 첫 번째 가스관을 승인을 하게 된다면 카타르가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러시아로부터 빼앗는 것을 도와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는 이 가스관 건설 계획을 승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시리아 정부가요. 이란과 이라크와 손을 잡고 두 번째 가스관 라인을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어버립니다. 이란 남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이 천연가스관을 설치하기로 서로 협약을 맺는데 이 계획은 러시아로부터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시장을 빼앗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마땅치 못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시리아까지도 모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골칫거리인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이 천연가스 그리고 이 천연가스라는 원자재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동맹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로부터 1년이 또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시리아의 독재 정권, 아사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군이 갑자기 들고 일어서게 되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카타르가 이 독재 반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타르는 만약에 자신들의 첫 번째 가스관 사업을 무산시켰던 이 정부군을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본인들이 터키까지 이어지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반군에 이렇게 카타르가 지원을 하게 되면서 반군의 힘이 실리게 되자 정부군이 위태롭다고 느꼈던 러시아가 다시 정부군을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군과 반군이 싸움이 커지게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을 눈뜨고 보기 어려웠었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또다시 반군을 암암리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라는 한 국가에서 발생을 했던 이 내전이 가스관을 둘러싼 국제 분쟁으로 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리아 공습 사태로 인해서 시리아 공습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것에 대해 지지했던 국가들과 그리고 반대했던 국가들을 나열을 해보면요.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상당히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리아 공습에 지지했던 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과 호주, 터키 이런 국가들이었고요. 반대했던 국가들은 러시아와 이란 이런 국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중동의 정세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해관계와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다양한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경제적 이해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요. 지금 시리아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내전과 이 시리아 내전이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됐던 이 안에는 천연가스를 둘러싼 심각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